네, 이번에는 지난주까지 주로 이제 얼굴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었고요. 이번 주는 전체 바디의 움직임을 컨트롤하기 위한 셋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룰 건데요. 가장 핵심이 되는 기본은 이 조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주차 자료까지 같이 붙여드렸는데요. 보시면 실제 이게 조인트 그림은 없지만 이 조인트로 구성된 하이라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걸 실었고요. 그래서 13주차 아마 12주차에도 아마 일부 들어갈 수 있을 건데 13주차에 이와 관련된 셋업들이 들어갈 겁니다. 이때 요 하나하나 박스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 관절 조인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인트에 대한 가장 간단하기보다 일반적인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요. 조인트는 이제 마야에서 보시겠지만 이런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클릭하고 두 번째 클릭하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 클릭하게 되면 다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조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려나가는 거, 만드는 걸 갖다가 조인트를 이제 그린다라고 합니다. 드로잉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조인트들은 첫 번째가 이렇게 하이라키 상으로 보면 페어런트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페어런트의 차일드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이 다음 단계 보시면 여기에서는 또 다시 2번이 3번의 페어런트, 3번이 2번의 차일드와 같은 형태로 힘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상위에 있는 이 조인트를 움직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움직이게 되고요. 이걸 회전을 하면 모든 것들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움직이게 되면 이 상위 것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게 바로 아래에 있는 차일드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이 트랜스폼 정보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특히 이제 실제 조인트를 나중에 이제 작성을 하고 만드시게 되면 조인트 운동은 회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회전하는 것, 그러니까 로테이트죠. 로테이트를 기준으로 하고요. 다만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위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도 해주고 로테이트도 해줍니다. 주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줍니다. 로테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디트 과정에서는 위치를 잡기 위한 에디트 과정에서는 트랜슬레이트를 해주고요. 이것이 다 만들어지면 클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오리엔트 조인트를 해줍니다. 오리엔트 조인트라는 게 있는데요. 오리엔트 조인트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실제 나중에 애니메이션 단계에서는 로테이트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선은 조인트를 그리고 그걸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야에서요. 우선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보시면 위깅에서 보시면 위깅에서 보시면 이 스켈레톤 메뉴가 있습니다. 이 스켈레톤 메뉴 안에 보시면요. 이렇게 스켈레톤 메뉴가 있고요. 스켈레톤 메뉴 아래에 조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서트 있고 여러 가지 조인트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조인트를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실 때는 아까 조인트를 드로잉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인트 할 때는 반드시 프론트
그다음에 right 뷰, 사이드 뷰죠. 그리고 탑 뷰와 같은 예, 오소 뷰에서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인트 드로잉은 드로잉은 반드시 어떤 뷰에서 한다? 예, 오소 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림색으로 해야 되나요? 예. 오소 뷰에서 반드시 조인트를 그리신다. 편집은 뭐 퍼스펙티브에서 사실 상관없지만 그럴 땐 반드시 프론트, 사이드, 탑 이런 정각부에서 반드시 그리도록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조인트를 무지막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클릭 마음대로 해. 그래서 엔터 치시면 만들어지는데요. 이 조인트를 여기 보시면 하이라키가 만들어져 밑에 더 익스펜드 할 게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면 조인트 2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쭉 있게 됩니다. 맨 끝에 있는데요. 맨 끝에는 이 다음에 나오는 관절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관절이고 얘는 운동성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방향을 잡아줄 수는 있죠. 어쨌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프론트 뷰에서 그린 거고요. 그래서 탑 뷰에서 그렸군요. 이거를 퍼스펙티브에서 보겠습니다. 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조인트를 선택해서 E 눌러서 로테이트 시켜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W 눌러서 이동시켜주면 이와 같이 움직입니다.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거죠. 중간 조인트에 해당하는 4번을 눌러서 회전해주면 그 이하의 조인트들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힘의 관계는 위쪽이 세고요. 그리고 힘이 흐르는 방향은 아래쪽으로 운동이라고 해야겠죠. 힘이라고 해서 운동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물 흐르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이게 위고 이게 아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이라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하이라키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들을 편집할 때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전체를 움직일 때 이하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이거를 난 이렇게 움직이긴 싫은데 얘만 움직이고 싶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오브젝트의 그 중심값 위치를 바꿔줄 때 인서트 키를 눌러서 바꾸죠. 마찬가지로 조인트도 인서트 키를 누르시면요. 이런 모양을 바뀌고요. 이 상태에서 특정 조인트 하나만 이렇게 움직여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키보드 표시 중에 우리 이거 있죠? 저기 엔터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 아래로, 좌우로. 그렇죠? 근데 좌우 말고요. 위아래가 있습니다. 이걸 하이라키 방향에 맞춰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로 올라가시면 바뀌고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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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더 아래로 바꿔볼까요? 더 간단 내려서 얘만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편집을 할 때 W에 다시 빠지겠습니다. 인서트 키를 눌러서 편집을 할 수 있는 때 위아래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편집 위치를 하이라키 맞춰서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마우스로 찍어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 조인트가
없다고 치겠습니다. 요만큼밖에 없는데요. 하나, 둘, 세 개만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연장되어진 조인트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스켈레톤 크레이트 조인트를 해서 이 지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말단 부분을 찍어서 꼭 말단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여기를 찍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퍼스펙티브에서 그렸기 때문에 우선 지금 유지가 되네요. 자, 탑 위에서 엔터 치시고요. 그러면은 됐습니다. 다시 크레이트 조인트를요. 중간부터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옆에서 본 것 같죠? 다리 같죠? 실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긴 한데요. 구조상으로는 모양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다시 프론트 뷰로 가서 사이드 뷰로 보겠습니다. 사이드 뷰를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이드 뷰에서 다리 모양에 해당하는 걸 한번 가상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허벅지 쪽이고 무릎 그리고 이 발꿈치가 되겠고요. 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뭐 이런 식으로 엔터 치시면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서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여기 추가하고 뭐 이런 건 아까 했으니까 편집하는 것도 아까 배웠죠. 인서트 누르면 되고 필요하면 업 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여기도 수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여기 말고 전체적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W로 빠져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길이를 전체적으로. 그리고 얘만 편집하고 싶다. 다시 인서트 키 눌러서 올려주시면 되겠죠. 위치도 좀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들을 조정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위치 조정들을 좀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정하게 되면 얘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조금씩 바꿔봤습니다. 자, 여기 퍼스펙티브에서 보겠습니다. W로 빠지고요. 이 조인트들을 하나씩 선택해보면요. 선택했을 때 이 화살표 방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Y방향, X방향, 여기 Z방향, 여기 S방향입니다. X, Y, G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게 전체 월드 방향이죠. 데카르시안 코디네이트란 말 한 말씀 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 평이하게 월드 축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게 월드 방향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 조인트마다의 자기 위치 값으로 자기 방향으로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은요. 툴 세팅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저는 오른쪽에 이게 탭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윈도우에 세팅 앤 프레퍼런스에서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너럴에서 툴 세팅 요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른쪽에 붙여놓고 쓰시면 편합니다. 탭으로 툴 세팅해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Move, Rotate로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했을 때 지금 W이기 때문에 Move로 되는 거고요. 이거를 E로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Rotate로 바뀌고요. R 누르면 스케일로 바뀝니다. 다시 W로 보겠습니다. 그럼 Move 툴인데요. Move 툴을 바뀌었죠. 그럴 때 X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축 방향은 어떤 뷰로 본다? 여기에 있는 월드 방향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브젝트로 바꿔보시면요. 바뀝니다. 즉, 조인트 하나하나의 방향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씩 어긋나 있죠.
X, 여기 보면 가장 근접한 게 빨간색인데, 빨간색 즉 XYG의 X축입니다. 근데 완전히 맞지는 않고 조금씩 어긋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그리고 나서, 그렇죠? 건축부에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동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어긋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온전하게 애니메이션으로 작동이 되려면요, 이 위치에서요, X 오리엔테이션 값이 로컬, 즉, 죄송합니다. 로컬이 아니라 오브젝트로 봤을 때 정확하게 같은 방향으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 봤을 때 여기 보면 로테이션 값이 다 0으로 되어 있죠? 반드시 이렇게 돼서 정리가 돼야 돼요. 예. 로테이트가 0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 방향은 안 맞거든요. 이걸 축 방향을 억지로 맞추면 맞출 수 있는데 억지로 맞추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각도가 생기면 안 돼요, 여기. 그래서 보시면요. 끝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축 방향을 표시 좀 많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긋나 있죠. 어긋나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스켈레톤에 보시면 오리엔트 조인트라고 있습니다. 오리엔트 조인트. 옵션 들어가셔서요. 복잡해 보이죠? 그냥 에디트해서 리셋 하십시오. 디폴트 값이죠? 이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리셋해서 디폴트 값으로 apply. 정확히 맞았죠? 이거를 뭐 다른 뷰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퍼스펙트 뷰에서 F 누르고 보겠습니다. 정확히 맞아 있는 거를 어떤 각도에서도 돌려보셔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조인트 보시면요. 이것도 안 맞죠? 이럴 때 apply 해서 맞췄습니다. 그렇죠? 정확히 맞춰 있습니다. 또 안 맞죠? apply. 그래서 오리엔트 조인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축이, 오브젝트 축이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운동이 완전히 어그러진 방향으로 운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죄송합니다. PDF 떴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에 있는 오리엔트 조인트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조인트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인트를 그리시고 나면 편집하시고 그 하이라키를 이해하시면서 편집을 하시고 그리고 오리엔트 조인트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 자, 한번 다시 이동들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리엔트 조인트를 다 끝낸 상태인데요. 다시 이동들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W에서 인서트를 해서 옮겨 놓으시면 얘 축 방향이 아까처럼 돼 있었죠. 축 방향 이렇게 바꾸면요. 그리고 이걸 움직이시면 얘 아까 있던 축 방향 얘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방향이. 얘를 움직였을 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축 방향인데요. 이 조인트를 움직여주면 있던 축 방향 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씩 밑에서부터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하나로 연결된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면 제 상위의 것을 선택해서 어플라이 해주시면 다 한꺼번에 맞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럼 이제 하이라키 관련해서 이것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페어런팅
페어런팅 시켜주는 거 요거를 선택해서 4번 밑에 있습니다. 이거를 Shift P하면 언페어런트가 되죠. 나옵니다. 독립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결된 거 끊겼어요. 그리고 얘도 페어런트, 언페어런트, 예, Shift P, 언페어런트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그러졌을 때 오리엔트 조인트 하지 않고 다시 예, 제대로 된 방향을 갖는 방법은 이게 전부 언페어런트 시켜준 다음에 예, 이렇게 프레스 P 두 번째 프레스 P 아이고 여기하고 여기죠. 프레스 P 여기하고 여기 프레스 P 여기와 여기 프레스 P 해주시면 네, 이 방법도 오리엔트 조인트가 자동으로 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아주 복잡하게 스켈레톤을 그렸을 때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언페어런트로 해체시켰다가 다시 페어런팅으로 재구성시켜주면 예, 정상이 되는 경우들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예, 드물게, 가끔보다는 드물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엔트 조인트까지 해서 조인트의 특성들을 간단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조인트와 관련해서 FK와 IK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IK는 여기 인버스 키네매틱이라고 하고요. FK는 포워드 키네매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FK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라키 방향에 따라서 조인트를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렸을 때 모양은 안 예쁘지만 보시면 이게 페어런트고 이게 차일드고 둘의 관계에서는 그리고 이 둘의 관계에서는 이게 다시 또 페어런트고 이게 차일드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힘이 이렇게 운동의 힘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렇게 흐르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이 방식 자체가 그 조인트로 그렸을 때 자연적인 상태 이 자체가 FK 방식입니다. 포워드 키네매틱이라 이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른다. 원래 포워드라고 표현한 거고요. 순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이란 말보다 순방향 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버스 키네매틱은 역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 키네매틱은 아래에 있는 조인트를 움직이게 되면 위에 조인트가 영향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근데 IK 방식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이렇게 포워드 키네매틱 FK 방식에다가 플러스해서 무언가를 장착을 해줍니다. 그 장착해 주는 게 IK 핸들이라는 거를 장착을 하게 돼요. IK 핸들을 장착하게 되면 얘가 IK 방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IK 방식으로 작동되기 위한 IK 핸들 툴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라이트 뷰에서 조인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처럼 다리 모양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요. 이 방식 자체가 FK 방식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걸 죄송합니다. FK 방식인데 이걸 IK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IK는 룰이 있습니다. 만드는. 자, 보시면요. 여기가 조인트가 있고 일반적인 그 FK 방식에서의 쓰임새들이 있고요. 이 IK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달라기 IK 핸들, create IK 핸들 클릭해 보시면 예전에는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었거든요. IK 핸들은 싱글 체인, 즉 SC라는 게 있고요. rotate plan이라고 해서 RP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디폴트였는데 지금 이게 디폴트로 바뀌었어요. 네, 리셋 해보시면 rotate plan 바뀌죠?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싱글 체인 방식이 있고 로테이트 플랜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것들을 비교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싱글 체인 방식은 단순한 방식입니다. 단순하고 이거는 좀 더 복잡한 방식인데 쉽게 말해 로테이트 플레이니까 회전판이죠. 회전판이란 게 존재하는 IK 방식이고요. 싱글 체인은 회전판이란 게 없어요. 회전판이 없는 방식의 아주 심플한 그런 체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심플하고요. 작업하기 좀 더 간소합니다. 그런데 회전판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한 컨트롤 하기가 어렵습니다. 디테일한 컨트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전판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싱글 체인을 그럼 쓰지 말고 RP를 써야겠죠. 기본적으로 RP 방식을 써야 되는데 싱글 체인을 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지금 마야에서 3D로 원래 마야가 3D잖아요. 근데 간단한 판 이미지에다가 그림 2D 그림 텍스처를 입혀서 그러니까 입체가 아닌 2D 판인 거예요. 이 판에다가 뼈를 박아서 마치 그림이 움직인 것처럼 2D 그림에 조인트를 박은 것처럼 마에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 입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입체 공간이지만 2D 판에 그림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싱글 체인 방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주 단순하게 짧게 만들어서 다시 이거 가지고 수정할 것도 아니고 짧게 뭔가 보여주고 끝낼 거야. 시간도 별로 없어. 정말 급하게 간단히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줘야 돼. 그럴 경우에 쓸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어떤 단수 조항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여러분 그냥 RP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P를 무조건 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RP 방식을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싱글 체인보다는 그래서 RP 방식은 RP나 싱글 체인은 똑같은데요. 자, 이 다리 같은 경우 다리를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건너뛰어서 한 단계 건너뛰어서 바로 밑에 있는 발목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발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 IK 핸들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IK 핸들을 클릭해서 퍼스펙티브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화살표가 너무 크네. 좀 줄여서 움직여주면 뼈들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금 보시면 얘를 움직이니까 얘네가 움직여져요. 얘하고 얘가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이유로 IK 핸들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IK 방식이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이 다리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전판은 뭐냐? 위쪽에 보이십니까? 이거 컬러가 좀 많이 바뀌어서 바꾸고 싶은데 컬러를 어쨌든 이게 좀 주황색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요. 이거 보시면
IK 핸들을 IK 핸들을 선택했을 때 여기 희미하게 보이시는 게 있을 겁니다. 즉 여기 또 여기 서클이 보이시죠? 있고 여기 뾰족한 게 있습니다. 이 뾰족한 마치 나침반 같은 게 이 판 위에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 보시면요. IK 핸드 선택했죠? 이 상태에서 T를 눌러보세요. 라이팅 관련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T 누르시면 이게 매니플레이터라고 해서요. 네. 어쨌든 이 매니플레이터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여기가 회전판 침이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냐? 무릎과 발의 방향이 움직입니다. 운동이 아닌 실제 운동이죠. 그래서 실제 나중에 애니메이션 줄 때는요, 요 IK 핸들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 키가 생기는 건데요. 얘는 키가 없어요. 그러면 얘만 키가 있는데 얘는 키가 없고 이 값이 적정한 값이 아니면 이럴 때 이게 그때 엉켜 있어서 움직이게 돼도 같은 키 값인데 이게 혼수를 할 수 없게 마구마구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컨트롤할 수 있게 설정을 잡아주는데요. 보통 그 값은 0이 아니고 얘가 1이고 0, 0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기본형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넙스를 하는데요. 넙서클로 하겠습니다. 그럼 서클로 프론트 뷰에서요. 이 관절 부위가 있죠? 이 관절 부위에 맞춰서 서클을 그려보겠습니다. 서클 그런데 여기 생겼죠? 이거를 회전을 90도를 주고요. 얘를 이쪽으로 앞으로 좀 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해야 되는 과정들이 더 있는데 빼고 그냥 간단히 할게요. 자, 얘를 원래는 아니다. 원래 프리즈란 걸 해줍니다. 그래서 얘의 트랜스포메이션 정보를 다 초기화시켜요. 그러면 얘가 원점인 거죠. 얘가 원점인 상태에서 IK 핸드 선택해 주시고 그다음 얘 선택해 주시고 바로 우리 컨스트레인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링에서 보시면 컨스트레인에 우리 이거 배웠었죠. 페어런트 해주는 거하고 에임하고 배웠죠. 근데 폴 벡터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폴 벡터를 그냥 해주시면 옵션 가실 필요 없어요. 옵션 가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고요. 그래서 컨스트레인에 폴 벡터 해주시면 잠깐만요. IK 핸들 해서 다시 폴 벡터로 갑자기 이게 왜 안 먹히는지 선택해 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순서를 서클 먼저 선택하고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IK 핸들을 두 번째 선택해 주시고요. 순서를 바꿔서 폴 벡터 해주시면 여기 있는 이 방향이요.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위아래는 별로 크게 의미가 없고 약간 있지만 예, 보통은 좌우의 방향으로 해서 무릎 방향을 조절하게 됩니다. 싱글 체인은 이게 없어요. RP가 위에 회전판이 그렇죠? 이 회전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FK 방식과 IK 방식의 차이, 인버스 키네매틱 방식을 할 때 싱글 체인과 RP 방식이 있는데 RP는 로테이트 플랜 회전판이 있다는 거고요. 뭐 설명 복잡하고 뭐 되는데 어쨌든 이거 써야 돼요. 그냥 이거 쓰시는 거고 이때 예, 회전판이 있기 때문에 폴 벡터를 이용한 컨트롤 다리로 따지면 다리에 비유하면 무릎 위치, 무릎 방향이죠.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FK와 IK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오리엔트 조인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리엔트 조인트 예, 여기 이 편집할 때 이거는 편의를 위한 건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IK핸들에서 RP로 쓰는 거 폴 벡터를 해야 된다는 거. 폴 벡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죠. 그때 플랜 때문에. 예. 그래서 FK와 IK의 차이점 분명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에 대해서 이제 하게 되면 스킨 바인드라는 거를 이제 익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여기 샘플을 잠깐 꺼내서 설명을 드리면서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